그러니까 이게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고백록도 그렇고 매우 개인적이고 내밀한 것 같은데도 그 뒤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죠. 네. 예.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이게 루소를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루소는 되게 큰 철학적인 얘기를 해도 꼭 자기 개인적인 얘기인 것처럼 들리게 하는 그런 식의 문체라고 해야 될지,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록으로 실린 글들을 보면은 자기의 이제 병력을 자기가 스스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병력 기록이라고 하기에는 이상한 표현들이나 이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루소가 자기가 요패 증상을 알았다 이렇게 기술을 하는데, 어떤 의사도 그거를 제대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순전히 상상에 의해서만 이 원인을 자기가 추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묘사를 합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의학 비판이 남아 있어요. 의사들이 결국에 모르더라 이런 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이걸 바치겠다, 이런 게 공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의사들의 비판이 여기서도 계속 드러나는 게, 의사들이 나의 병에 대해서 이상한 추론만 하더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루소라는 사람이 의사들이 볼 때 사실은 안 아픈데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더라. 루소가 쓴 나머지 그 병력 기록을 보면 루소가 어떤 걸 강조하냐면요. 나는, 그러니까 여러 의사들이 자기가 성병에 걸려서 문란한 생활을 해서 이렇게 됐을 것이다라는 추론을 하는 의사들이 있다. 근데 이게 자기는 결코 그렇지가 않고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내 몸을 내놔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는 사실은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내가 이 몸을 내놓겠다 이런 거랑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결벽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 몸을 해부해봐라. 나는 아마 이 성병은 매독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왜 걸리진 않았다를 이제 보여주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루소가 성병에 걸렸을 것이다, 그만큼 루소는 문란한 사람이다, 이런 오해가 이 의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이 퍼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루소는 일종의 시신기증을 빌미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루소의 자기 시신기증이라는 게, 루소 자신이 요구하는 해부라는 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철학자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행위로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결백함을 입증하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이 자아의 내밀한 어떤 진실을 입증하기 위한 이런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것은 이 17, 18세기 해부학의 그 발전 양상하고도 이 당시 문화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해부학이 유행을 하게 되면서 해부라는 게 굉장히 은유적인 의미로 비유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당시에 뭐 유명한 경제서 제목이 예를 들어서 뭐 경제 해부 이런 식으로, 해부라는 게 속을 샅샅이 파서 보여주는 그런 비유적인 의미로 확장돼서 쓰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당시에 해부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되면서 일종의 해부를 위한 전용 극장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시체를 어렵게 구해오면 입장료를 받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해부하는 거를 구경하는. 이렇게 보면은 사실 루소의 이 시신기증이라는 게 이 당시 루소가 고안하고 있었던 자서전 기획, 자서전이라는 게 사실 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내면을 사람들한테 다 드러내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는데 이 오해를 풀어보겠다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어떤 신체적인, 물질적인 판본의 어떤 구상이 아닌가, 이런 게 보이거든요. 제가 조금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루소는 이 해부를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나에 대한 진실, 주관적 진실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밖에서 보고 아는 진실, 이 객관적 진실을 일치시켜 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64년부터 루소가 쓰게 될 그 고백 같은 것은 훨씬 복잡한 책이고, 왜냐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만 단순히 했을 때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믿어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수년에 걸쳐서 그 자서전이라는 장르를 고안하고 발전시키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자서전이 나오기 전에 이 유서 같은 거는
그거에 대한 되게 기초적인 버전으로 사실은 의학이라는 그 과학에 그 당시 발전하고 있던 과학에 이런 객관적 진리를 입증하는 능력을 의존하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나에 대한 진실을 한번 드러내면 좋겠다. 그래서 자서전이라기에는 굉장히 단순한 자서전이긴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형태이긴 하지만 그리고 의학에 대한 그런 역설적인 관계를 함축하고 있긴 하지만 일종의 유물론적인 자서전이다. 자기 해부라는 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루소의 말을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 이 유서의 내용은 나를 해부해봐라. 그러면 당신은 나의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유서 혹은 루소가 자신의 시신을 기증함으로써 자신의 해부를 통해서 자신의 내적 진실을 입증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일종의 자서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당시 루소가 구상하고 있던 자서전 기획과 더 여러 가지 요소에서 통하는 것이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그 당시 루소가 구상하고 있던 자서전 기획에서 몇 문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뭐 이거를 세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요소들이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더라. 첫 번째가 루소가 자서전 얘기할 때 꼭 얘기하는 게 내가 얼마나 특이한 사람인지. 나는 다르다. 네, 나는 다르다. 근데 이게 아까도 보셨지만 루소가 자기 병에 대해서 내 병은 정말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특이한 병이다. 특이한 병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자꾸 나에 대해서 내가 특이한 사람인데 특이해서 그런지 나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다. 병에 대해서 아까 봤듯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특이한 병에 대해서 의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자꾸 이상한 원인을 갖다 댄다. 그리고 꼭 루소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자기를 변호하고 싶고 자기의 내적 진실을 드러내고 싶은 건데 근데 심지어 자서전을 쓸 때도 이런 기획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요 문장만 읽겠습니다. 이런 점을 고찰한 끝에 나는 내 독자들이 인간에 대한 알매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결심했다. 사실은 자기의 루소 개인의 문제이긴 한데 이거를 통해서 내가 인간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이 인간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알물 내가 진일보시키겠다. 이런 꼭 대단한 포부를 이렇게 갖다 붙여요. 근데 여기서도 루소의 그 시신기증에서도 한편으로는 사실은 루소는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지만 마치 이게 의학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 듯이 얘기하는 그런 또 비슷한 유비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해부가 아까 비유적인 의미로 당대에 많이 쓰였다고 했는데요. 그 안을 가르고 열어가지고 그 안에를 다 파헤쳐가지고 그 진실을 확인하는 이것이 사실은 자서전의 방법이거든요. 루소가 자서전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밖에서 봐서 모른다. 이 안을 봐야 되는데 심리해부? 예, 심리해부죠 일종의.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고 그래서 내가 자서전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 혹은 어떤 자서전이라는 게 어떤 방법에 의지해야 하는지 할 때 그 해부의 비유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해부학이라는 게 자서전의 일종의 방법론의 어떤 비유로 활용이 되는 이렇게 다양한 면들이 겹치고 있어요. 그 시신기증이 단순한 자서전이긴 하지만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게 자서전인데 루소가 고백을 쓰긴 하지만 고백 쓰고 나서 꼭 당부하는 게 내가 죽고 나면 공개해라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근데 이것도 흥미롭게도 겹쳐요. 해부라는 것도 사실은 죽어야지 가능하기 그렇죠. 때문에 살아있을 때 해부는 하는 거는 이제 비윤리적이죠. 비윤리적이.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 죽음 이후에만 가능한 그리고 왜 그런 거냐 자기는 거기서 일단 발을 빼고 더 이상 자기가 개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이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겹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요소들이 두 영역에서 굉장히 다른 생각이지만 겹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루소의 유서대로 부검이 됐나요? 해부 시신 기증이 되었나요? 예, 그게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안 됐습니다. 세상 일이 마음대로 안 돼요. 루소 마음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루소의 몸에 대한 관심을 끊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역설적으로 흥미로운 것인데 루소가 죽고 난 1778년 7월 2일 이 다음 날에 바로 부검을 하긴 해요. 의사들이 와서. 아마 그건 이제 죽음의 원인, 예. 뭐 자살인지 타살인지 예, 뭐 그런 거를 확인이 보는 되니까.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루소가 봐주길 원한 거는 이제 그 은밀한 부위를 봐주길 원한 건데 의사들이 그거를 보진 않고 아, 딴 데만 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루소는 무덤에 묻히고 또 유명한 역사대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혁명의 아버지가 돼서 그 프랑스의 국가 영웅들이 묻히는 빵떼용으로 이전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끝이냐? 루소의 죽음에 대해서 루소가 워낙에 요즘으로 치면 셀럽이라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죽었냐? 뭔가 타살설부터 자살설, 뭐 질병설, 독살설, 뭐 온갖 소문들이 떠돌거든요. 이게 19세기 내내 사람들한테 회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그거를 한번 확인할 기회가 생기는데 19세기 말에 1897년에 그 빵떼옹의 그 파리에 어떤 소문이 계속 돌았냐면 이 보수적인 정치 집단들이 그 빵떼옹에 있는 루소와 볼테르의 시신을 딴 데로 빼돌렸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관이 비어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죽은 지 이제 100년도 넘었는데 그때 루소랑 볼테르의 관을 열고 시신을 확인을 합니다. 그때 다시 이제 의사들도 가서 보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루소가 왜 죽었는지 혹은 도대체 이 루소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사람이 진짜 성병에 걸렸었는지 독살을 당했었는지 이것이 당연히 100년 지난 그런 시신 가지고 19세기 말에 밝혀지지 않죠. 그 후에도 그때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온갖 추론과 이제 억측과 그런 걸 하는데요. 이걸 보면 루소는 자기가 죽고 사람들이 자기 몸을 보고 자기 몸을 열어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는 게 그냥 단번에 밝혀지고 딱 끝나기를 기대했는데 사실은 아직도 이 루소와께서 이 주관적 진실과 객관적 진실 사이에 이 복잡한 상호 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근데 이것이 계속되고 있는 것 자체가 루소의 사유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겁니다. 루소는 이 두 가지 진실 사이에 상호적인 관계, 복합적인 관계, 이것이 얼마나 인간과 이 문명에 대해서 많은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가, 이거를 강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루소 자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은 그것이 종결되길 바랐지만 계속되고 있다. 이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여간 오늘은 저 루소의 시신기증 유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해서 루소 사상의 전반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자서전과 얽혀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